네, 설명이다 보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죠. 먼저 뭐 많은 학부모님들 아니면 학생들께서 수시하고 정시의 차이는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을 위해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요. 수시하고 정시의 뭐 간략한 차이예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6회, 다시 말하면 6장의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의 원서는요, 6개 대학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씩 한 개 대학씩 하나의 원서를 한 장씩 원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특정 모 대학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학의 전형을 달리해서 두세 장을 지원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6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인 수시 지원 시기는 9월 달입니다. 뭐 9월 모의고사 직후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원서를 수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요. 올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대입 일정이 뒤로 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상황이 아닌 예년 같은 아마 9월 중순경 9월 모의고사 일주일 정도 후에 수시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시는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빠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11월에 보는 수능 한 2, 3일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6장의 원서가 모두 다 뭐 이 중에 여러 장이 합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6장이 모두 다 불합격을 한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정시 지원 시에는 수시와는 다르게 3장의 원서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건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군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런 식으로 3개 대학을 선택을 해서 원서를 지원을 하게 만든 것이 정시입니다. 이 정시는 통상 12월 말경에 지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를 끼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시원서 접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빠르면 뭐 며칠 후부터 접수를 마감하고 며칠 후부터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도 하지만 통상 1월 달에 나오고 2월 달에 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는 피말리는 일정을 겪게 되실 겁니다. 피말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3장의 정시 원서가 모두 다 불합격을 한다면은 이제 학생은 재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전문대 진학을 결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어떤 본인이 원치 않았던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는 그런 시간을 아마 겪게 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모든 설명회에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 수시로 가고 싶나요? 정시로 가고 싶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정시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좋잖아요. 아이들 표현대로 표현을 하면요, 정신까지 가게 되면 너무 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 부모님들이 수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시를 선호하다 보니까요, 정시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한다라는 게 향후 대입에서 어떤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이제 수시하고 정시 전형별로 대략적인 평가 요소를 한번 적어봤어요.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정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숫자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수능 성적 가지고 줄 세워서 그걸로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해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거, 이게 정시입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자,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픈 건 수시인데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먼저 한번 걸러내 볼게요. 먼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논술 전형이요. 논술 전형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시험, 대학교에 자체별로 출제하는 시험, 논술 시험을 보고 내신 성적 일부와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즉 논술 성적과 일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논술 한번 써보고요. 그냥 하늘이 독서 논술 아니에요. 이런 거, 이 논술 시험이요. 준비를 안 하고 논술 시험을 본다는 건요. 그냥 벽돌값 학교에 갖다 바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 설명회 지금 대상이 파주에 계신 학생 학부모님이기 때문에요. 파주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왜? 학원도 변변치 않고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학원도 변변치 않고요. 학교에서도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준비하려고요? 한 일주일 준비해서 시험 보시게요. 논술 전형은 우리가 준비할 전형이 아닙니다. 아예 빼버릴게요. 다음 특기자 전형이요. 이른바 선수들 뽑는 거죠. 이것도 우리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은 아니에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빼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맨 위에 두 개 남아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비교적 단순한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가 여기 숫자라고 써놨잖아요. 어떤 숫자일까요? 네,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에요. 어찌 보면 정시와 비슷하게 해요.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균 몇 등급 이렇게 쭉 줄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부터 차례대로 합격을 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2022학년도 대입, 즉 현재 고2 학생들을 이 대학을 갈 때는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 내신 성적과 그리고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설정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비교적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문제는 이 제일 위에 첫 번째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워낙 말이 많죠. 뭐 어떻게 뽑아라, 뭐 자소서가 어떻다, 뭐가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막 다른 뭐 교육 관계자하고 싸우자라고 덤빌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보시게 되면 글 플러스 숫자라고 해놨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숫자라고 써놨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숫자가 맞아요. 내신 성적 나와 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니까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글 플러스 숫자라고 놓은 이유가요. 글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뭐 세부 특기사항,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다음 제가 숫자를 강조한 이유는요.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숫자의 위력을 간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교과 성적이죠. 교과 성적은요.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자기의 어떤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숫자의 영역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과할 만한 영역도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글자의 힘만으로 내의 세부 특기사항 세부 특기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랍니다.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글자의 힘과 숫자의 힘이 모두 필요한 전형입니다.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글자의 힘보다 숫자의 힘이 더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숫자의 힘이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숫자의 힘과는 좀 약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